어쨌든 케플러가 주인공이에요. 케플러가 살던 시대에 아직 많은 자연의 영역에서 수학적 법칙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 수학으로 계산하지 않았어. 자연 법칙의 존재에 대한 케플러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수십 년 동안 누구의 지지도 없이 행성 운동은 분명히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데 바쳤다. 코페르니쿠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폴란드 사람이죠. 지동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지. 태양 중심설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이고 티코 브라헤의 관측지를 토대로 케플러 스승이야. 행성의 운동에 관한 법칙을 수립했었다. 이후 뉴턴의 만유인력의 발견은 그의 행성 운동 법칙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야, 뉴턴, 너 내 덕에 영감 받아서 그렇게 떵떵거리는 거야? 코페르니쿠스는 잠깐 이름이 나오니까 뭐라고 했는지 살펴봅시다. 최초로 지동설 주장한 아저씨. 항성과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태양과 항성을 정지한 것으로 상정하고 자전하는 지구가 다른 태양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을 당대 소수의 지식인들에게 인식시켰다. 다 필요 없어. 코페르니쿠스 주장을 합니다. 일단 태양과 항성 정지한 거라고 생각하자. 다음, 자전하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라고 생각하자. 즉, 지동설을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다녔던 거지. 당시 티코 브라헤는 관측을 통해 행성의 운동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했고, 아까 관측 덕후라고 했잖아요. 케플러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가까스로 행성 궤도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태양이 있어. 지구가 돌아. 근데 분명히 일정한 선을 그으면서 그거를 따라서 계속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지 맘대로 삐뚤빼뚤 다니는 게 아니라. 태양 주위에서 행성들의 운동 경로를 확정하려는 케플러에게 극복할 수 없었을 것 같은 난제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에서 행성이 어느 때에 어떤 방향에 보일 것인지만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어느 위치에 알 수 없다라는 점이었다. 아무리 관측을 자세하게 해도 예를 들면 1562년 1월 1일 태양은 저 위치에서 이렇게 움직여. 56년 6월 1일에는 태양이 조금 높게 이렇게 움직여. 만 알 수 있을 뿐 태양은 분명히 가운데 있고 지구가 도는데 여기 이 선 궤도에서 어디쯤에 있을까를 알 수는 없어. 어디쯤에 있을까 알 수는 없어.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저 위치라는 건 알겠어. 근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요 선에 어디쯤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됐을까? 케플러는 먼저 지구 자체의 운동에 대해 알아내야 했지만 이것은 태양, 지구, 항성들만 있을 때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 고정된 항성을 기준으로 태양과 지구의 연결선이 항상 고정된 평면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케플러는 쉽게 알 수가 있었다. 태양이 있어. 지구가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을 거야? 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저기 멀리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항성이 있어. 예를 들면 북극성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야. 지구가 돌 때 잘 봐.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삐뚤빼뚤 이렇게 각을 바꿔가면서 도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요 원판 피자라고 따지면 피자 원판 위에서만 돌고 있는 거야. 레코드판처럼 이렇게 삐뚤빼뚤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돌고 있다 라고 가정했는데 그게 궤도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 거야. 어디가 있어? 그래서 여기 다시 볼게요. 고정된 항성을 기준으로 하여 태양과 지구의 연결선이 항상 고정된 평면에 있다라는 것을 케플러는 쉽게 알 수 있었다. 항성들에 대한 태양의 겉보기 운동의 각속도는 1년 주기로 규칙적으로 밝혀진 것을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쓸모가 없었어. 아, 요래요래라는 내용을 알기는 알았는데 이게 아직은 쓸모없는 얘기야. 왜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변화를 알아야만 지구 궤도의 실제 모양과 지구가 태양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케플러는 이제 생각을 해냈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발견했다. 무슨 문제? 지구가 태양과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가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케플러는 태양의 관측 데이터로부터 항성을 배경으로 한 태양의 겉보기 경로에서 태양의 각속도는 바뀌지만 1년을 주기로 같아진다는 걸 확인했다. 왜냐? 지구가 태양 도는데 딱 1년 걸리니까. 태양이 어디에, 지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여기 요렇게 이었을 때의 요 각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요 각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어디 있냐? 그러므로 지구의 궤도는 닫혀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밑에 타원형 하나 그려져 있는데 딱 계속 다 이어져 있죠. 끊어진 데 없이. 지구의 궤도는 닫혀 있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가정하는 게 타당했다. 1월 1일 날 저 별이 저 위치에 있어. 그리고 태양은 항상 여기에 있고 이 각도는 항상 일정한 거야. 6월 6일에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 이 각도는 항상 똑같아. 그게 얼마를 주기로? 1년을 주기로. 지구는 태양을 1년 주기로 같은 코스를 돌고 있구나. 그거는 확실해졌어, 이제. 어디가 있어? 이러한 가정은 다른 행성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는 것이 적용되는 게 확실해 보였다. 이러한 가정에서 지구 궤도의 모형을 확인할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지구 궤도의 모양, 이게 정말 동그란 원일까? 너무 궁금했었던 거야. 근데 이미 알고는 있었어. 이 시절에 동그란 원으로는 계산이 안 서. 지구의 공전 궤도면에, 여기 밑에 있는 점선, 지구의 공전 궤도면에 어딘가에 빛나는 랜턴 M을 설정한다. 랜턴. 그 점은 지구에서 1년 중 어느 때든 볼 수 있는 점이다. 여기에서도 M이 보이고 여기서도 M이 보이고 여기에 와도 M이 보여야 돼. 그리고 이 랜턴 M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죠.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거리가 길지. 또 계속 먼저 지구 E가 태양 S와 랜턴 M을 연결하는 선에 정확하게 놓이는 순간이 종종 온다라고 하지만 1년에 한 번 오겠지. 여기 요 자리에. 요 자리에 딱 1년에 한 번 오기는 하겠지. 더 올릴게요. 여기에 1년에 한 번 오겠지. 지구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어디가 있어? 이 순간 지구 2로부터 랜턴 M을 바라본다면, 여기에 서서 지구 랜턴 M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선은 직선 SM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겠지. 만약 지구가 다른 때에 다른 위치에 온다면, 여기에 왔다면 지구에서 태양 S와 M이 둘 다 보이고 지구에서 태양도 보이고 직선 M도 보이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요 각도 찾을 수 있어. 끝났어. 왜? 1월 1일 날 얘네 둘이 관찰해서 각도 계산해. 1월 2일 날 각도 계산해. 3월 1일 날 각도 이거 계산해. 그러면 이거 선이 최소 매일 계산했다면 365개는 찍힐 거 아니야. 그 선을 이으면 그게 지구의 궤도가 되는 거지. 괜찮나? 지구의 궤도가 되는 거지. 그 각도를 찾으면. 계속 볼게요. 어디가 있냐? 우리는 관측 데이터로부터 항성을 기준으로 할 때 직선 SE의 방향과 요거의 방향과 직선 SM의 방향을 이미 알고 있다. 삼각형 SEM에서 우리는 각 S도 알고 있지.
그러므로 종이 위에 임의로 그린 SM 위에다가 요 위에다가 우리의 각 E와 각 SE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삼각형 예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요거 둘이 합쳐서 요거 세 개 합치면 180도인데 각 두 개 알면은 요 각 알면 선 그을 수 있지. 이로써 지구의 궤도는 관측 데이터를 통해 확정이 될 거다. 물론 아직 그것의 절대적인 크기, 이 거리 있죠. 여기 SE의 거리, EM의 거리, SM의 거리는 정확히는 몰라. 그냥 요렇게 코스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재현 씨 괜찮아 여기까지? 네, 다음 페이지. 이제 다 끝났어. 그렇다면 케플러는 랜턴 M을 어디서 구했을까? 케플러가 주목한 건 화성이었다. 당시에 화성의 공전 주기가 알려져 있었고 케플러는 지구와 화성과 태양이 거의 일직선에 오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화성 M은 화성의 공전 궤도에서 매 화성년마다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SEM은 고정된 밑변이고 1. 지구 2는 매번 지구의 공전 궤도의 다른 지점에 있다. 2. 그러므로 이 순간마다 태양과 화성을 관측하는 것은 지구의 진짜 궤도를 파악하는 수단이 되고 그때의 화성은 가상적인 랜턴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죠. 지구 궤도의 모양이 타원이다. 지구가 궤도를 그리는 방식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33번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아니 33이란다. 3번 문제. 뭐라 그랬어? SM은 고정된 밑변이고 그러니까 SM은 고정된 밑변. 2번은 될 수가 없지. SM이 고정된 게 아니라 두 개잖아. 3번도 SM이 두 개래죠. 고정된 거 아니죠. 탈락. 4번 SM은 고정되어 있다. 좋아. 기다려. 5번 SM은 고정되어 있다. 요렇게 둘 선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안 되지. 5번 탈락. 답은 1, 4 중에 하나. 다음 2번 뭐였어? 지구 SM이 두 개 아니에요? 뭐가? 아 그러네. SM 여기 두 개였었네. 그러면 4번 탈락. 끝. 정답 1번.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지구 2는 매번 지구의 공전 궤도의 다른 점에 있게 됩니다. 2가 다른 점에 있죠. 그러니까 1번 정답이지. 만약에 얘 그리면 대충 한 요 정도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대충 요 정도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면 한 요 정도로 지구 궤도 그리려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타원형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 됐을까? 다음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마저 보러 갈게요. 이렇게 케플러가 지구의 궤도를 알게 되자 티코 브라헤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 나머지 행성들의 궤도와 위치를 계산하는 거 일단 원리는 간단해. 각만 정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는 좀 변수가 있지. 뭐 우리도 돌고 있고 쟤도 돌고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수학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그것은 힘든 작업이었다. 이러한 작업으로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케플러의 세 가지 행성 운동 법칙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케플러는 행성이 타원 궤도를 그린다. 요렇게. 즉, 태양이 여기에 있다면 행성은 요렇게 타원 궤도를 그린다. 다음, 특정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선이 단위 시간마다 휩쓸고 간 면적은 같으며 자, 여기에서부터 너 한 달 동안 움직인 거 찾아. 그러면 요만큼. 여기의 면적이랑 여기에서부터 한 달 동안 움직여 하면은 요만큼. 요렇게 했었거나 제가 너무 잘못 그렸는데요. 얘네 둘이 면적 같다고. 한 달 동안 요 정도로 할까? 한 달 동안 움직인 거 면적은 같다고. 다음 세 번째. 행성을 그리는 타원의 장축의 세제곱은 어디? 장축의 세제곱. 요거. 요선. 요거의 세제곱은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요 거리가 길어질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집니다. 세제곱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나요? 1, 2, 4번 세 문제 어렵지 않아. 3번 드려요. 시작. 주제 어디 있어요? 4번 케플러시 지구 타원 궤도의 운동을 밝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하러 갈게요. 저는 본문 띄워놓을게요. 2의 1번 케플러는 지구가 1년을 주기로 닫힌 공전 궤도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 세 번째 단락에 있죠. 1년을 주기로 닫힌 살펴봅시다. 어디에 있나? 닫힌 궤도를 체크하시면 되지. 케플러는 태양의 관측 데이터로부터 항성을 배경으로 태양의 겉보기 경로는 태양의 각속도는 바뀌지만 1년 주기로 같아집니다. 지구에서의 보는 위치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궤도는 닫혀 있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그려집니다. 2의 1번 맞는 얘기지. 2의 2번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이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해 지구의 공전 궤도를 확정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스승님 거 내용 갖다 썼단 얘기 있었죠? 여기 있네요. 티코 브라헤이의 관측을 통해 데이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행성 궤도를 발견했습니다. 2의 2번 맞는 얘기지. 2의 3번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은 지구가 타원 궤도를 돈다는 사실을 토대로 밝혀졌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뒤에 있죠? 케플러가 지구의 궤도를 알게 되자 이러한 것들로 나머지 어쩌고 저쩌고 살펴보았습니다. 행성 운동 법칙은 지구가 타원 궤도로 돈다는 걸 토대로 밝혀냈습니다. 지구의 모양이 타원이고 그러한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4번 케플러는 관측 데이터로부터 행성의 궤도와 위치를 수학적으로 간단히 어이구야 금방 나왔죠? 그 당시 수학의 상태를 고려할 때 그것은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4번 틀렸죠? 정답은 4번. 케플러는 항성에 대한 태양의 겉보기 운동의 각속도가 주기적으로 1년을 주기로 변한다는 거 알고 있었죠? 두 번째 단락이 아까 밑줄 긋은 것 같은데 여기 있었네요. 태양의 항성이 겉보기 운동의 각속도는 1년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 틀린 건 4번. 다음 페이지 4번 보러 갈게요. 194쪽에 케플러는 자전하지 않던 지구가 우주의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고 그 주위를 항성과 행성이 공전한다라는 지구 중심설이 당연시 되던 시대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이 공전한다라는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인 선구자였다. 케플러. 그의 이러한 믿음은 그가 행성운동 법칙을 발견하기 전부터 확고했는데 이렇게 타원형 궤도일 거라는 걸 알아내기 전부터 믿고 있었어. 지구가 돈다고. 그것은 그가 태양을 가장 중요한 천체로 신성시하는 신플라톤주의를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케플러는 천체의 원운동을 당연시하던 시대에 행성의 운동에 원운동의 조합을 부여하지 않고 타원 궤도를 부여하는 혁신적 사고를 펼쳤는데 선험적 지식이나 논리적 추론보다 관측 데이터를 중시하는 경험주의자. 나는 내가 관찰한 것만 믿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원이야? 알았어. 너 원이라고 생각해. 일단 나는 내가 관찰해보고 얘기할게. 이거였던 거지. 1번 케플러가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한다라고 생각을 품었죠. 지구의 궤도가 타원임을 발견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지. 타원 궤도 발견하기 이전에도 지구가 공전한다 생각했어. 항성을 고정된 것으로 보았다.
지구의 자전을 인정하지 않는 지구 중심설을 배격했기 때문에, 지구 중심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맞지? 케플러가 지구의 공전 궤도를 확정하기 위해서 티코 브라헤의 관측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 난 데이터만 믿는다. 경험주의자다. 맞지? 케플러가 원운동으로만 천체의 운동을 기술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였다? 아니요. 태양 중심설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관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운동이 아니다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순서가 다르네. 4번 틀리죠. 케플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중심에 놓고 행성의 공전 궤도를 찾으려 했었던 이유는 태양이 중심이다. 누구처럼? 신플라톤주의를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틀린 건 4번. 됐을까? 잠시 일단